음양오행에서 오행의 상극관계 하면 나무, 불, 흙, 쇠, 물의 기운이 서로를 제약하여 생명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게 나무가 흙을 뚫고 나오므로 목이 토를 이긴다 하여 목극토라고 부르는 거고, 흙은 물의 흐름을 막거나 가둘 수 있으므로 토극수라 하며, 물이 불을 끄고 열기를 식힘으로 수극화, 불은 금속을 녹여 주조할 수 있으므로 화극금, 금속은 나무를 깎고 다듬을 수 있으므로 금금목이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을 자연현상이나 사주팔자 등에 적용할 때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인체 5장 6부에서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론 5장은 간, 심, 비패, 신이 목화, 토, 금, 수에 해당한다 하였으므로, 상극관계는 목인 간이 토인 비위장을 제어하고, 화인 심장은 금인 폐를 통제하며, 토인 비위장은 수인 신장을, 금인 폐는 목인 간을, 수인 신장은 화인 심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를 실제 5장의 생리 상태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게요. 위장에서 죽처럼 만들어진 음식은 위하부 간략근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면서 간에서 담낭에 저장된 담즙이 꽉 짜지고 췌장의 소화효소가 함께 분비되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된다 말씀드렸죠. 그럼 위장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잘 내려가게 조절하는 장기가 간이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게다가 위와 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영양분은 간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간으로 들어와 가공되어 온몸에 일정하게 공급되니, 결국 간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하여 온몸에 공급하는 모든 걸 관장하니 간이 비위장을 조절한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아 간이 긴장으로 수축하게 되면 간에서 담즙을 짜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위 하부 간략근이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게 되어요. 당연히 위와 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된 영양분도 간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요. 이게 스트레스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서 헛배가 부르고 명치 부위가 막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체질들이 편식을 하며 살이 잘 안 찌고 빼빼 마르게 되는 이유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동양의학에선 목극토가 지나치게 작동하고 있다 하여 목승토라 부르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세 위하부인 명치 부위가 단단해지고 굳어져 만성적인 소화불량 상태인 담젖병이나 위축성 이염, 역류성 식도염 및 호두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왜 위하부 관략근이 굳어져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못하고 위에 정체되게 되면 위 아랫부분의 위벽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손상되어 위축성 이염이나 장상피 화생 등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또 위장에서 오래 정체되면서 불안전하게 소화되어 만들어진 가스들이 위 상부로 팽창해 올라와 식도 하부 관략근을 자극하여 약화시키므로 음식물이 역류되어 식도부에 염증을 유발해 역류성 식도염과 호두염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체에서 목극토, 즉 간이 비위장을 조절하는 능력이 온활하면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되고 위 하부 관략근은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 소화도 잘 되고, 위와 장에서 분해된 영양분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제대로 흡수되어 온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 주겠지요. 반대로 목인 간이 약하여 목극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식을 과식해도 간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니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되는 폭식증이 생기거나, 간 문맥을 통해 들어온 영양분이 간에서 제대로 분해되고 가공되지 못해 뱃살이 쉽게 찌겠고요. 그래서 소화 비만이나 갱년기 이후 자꾸 뱃살이 찌는 경우에 제일 먼저 간의 기능을 올려주고 활성화시키는 약초들을 써야 하네요. 그럼 목극토가 지나쳐 담젖병이나 위축성 이염, 역류성 식도염이나 호두염이 생긴 경우라면요, 당연히 진행된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간을 자양하면서 간의 긴장과 뭉침을 풀어주는 약초들이 위장을 자양하면서 소화를 촉진해주는 약초들과 함께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정상에서 벗어난 지나친 목극토가 억제되어 간과 위장의 관계가 다시 균형을 찾아 병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폐의 진액까지 부족해 역류성 호두염까지 온 경우라면 폐를 촉촉하게 자양하며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초들도, 담젖병이 있다면 담적을 풀어주는 약초들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거네요. 어째 오행과 오장의 상생관계는 간단했는데 오행과 오장의 상극관계는 이리 복잡하냐고요? 사실 오장의 상생관계는 어떤 장부의 기능이 허약해져 영향을 받는 다른 장기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것 말고는
크게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차라리 이렇게 약해져 가는데 몸의 기운을 억지로 끌어쓰면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와 긴장을 계속 반복하며 생활하게 될 때 오히려 오행의 상극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인체에 질병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은 오장의 상극관계에서 목국토 한 가지밖에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상극관계에 대해 깊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